보고서 안에 보면 이 꼭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ESG 의무공시랑 지속가능 보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크게 다뤄지진 않았는데 이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ESG 지속가능성 관련된 분야에서 상당히 큰 뉴스가 하나 발표가 되었어요. 뭐냐면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ESG를 의무공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코스피 전 상장사로까지 확대된다라는 뉴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IR 보고서라고 해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뭘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이 기업의 도대체 어떤 분야에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이 기업의 사업에 대한 사업 보고서죠.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업 분석을 해야 이 기업이 성장 가능한 기업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사실상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 보고서 말고 비재무 보고서, 그걸 ESG 보고서라고 하죠. 지속가능 보고서라고 하기도 하고, 이 비재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실제로 알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융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 100개 정도가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이 중에 20개 정도만 공시를 참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개 정도만 사업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에 관련되어 있는 ESG 환경의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ESG에 관련된 공시가 자율적으로 하다가 의무화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보고서가 의무화된 거는 사업 보고서하고 지배구조 보고서가 최근에 이제 의무화돼서, 여기도 2026년에는 코스피 전 상장사에 대해서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걸로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된 게 ESG에 관련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슈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4년 후에는 1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을 하든 아니면 거래소에서 나오는 ESG 공시 가이던스라는 게 이제 오늘 발표가 났는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그 데이터를 공시를 하기 준비를 하든 이래저래 상당히 바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속가능 보고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 한 100개 정도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속가능 보고서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다운받아서 봐보시면 이 기업들의 경우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상 보고를 해놓은 자료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한 해 1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보고서를 만들지만 두껍기도 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기업 내부든 외부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를 마치 마케팅 브로셔라든지 홍보 브로셔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글로벌 수준에 맞게 잘 만든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보고서를 만들게 될 분들 아니면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중대성이라는 거예요. 중요성, materiality라고 하는데요. 보고서 안에 보면 이 꼭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대성이야말로 기업이 어떤 부분을 가장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핵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쭉 그 상위 기업들의 지속 가능 보고서에서 어떤 중대성 요소들을 자기들이 보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에너지 관리 및 온실가스 관리, 그리고 재활용 순환 경제, 그리고 노동 관행 및 인권,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및 표현의 자유, 지배구조 투명성, 윤리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기술, 자원 순환 및 리사이클, 협력사 동반 성장 정책, 지속 가능한 공급망 선정 및 평가, 구성원 및 사내 협력사 인권 관리 강화, 구성원 및 사내 협력사 일과 삶의 균형 보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글로벌 사회공헌, 그리고 다양성 및 포용성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중대성을 밝혀내려면 각 기업 내부와, 이거는 그 이사회 차원 톱, 그다음에 CEO, 그다음에 뭐 임원들 쭉 그 기업
안에서 어떤 이슈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업을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의 리스크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아주 큰 리스크는 이 부분이다, 이걸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 함께 서로 이렇게 믹스해서 중대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우리 기업이 자기네 그 비슷한 동종 기업들의 중대성에는 있는데 우리 기업에는 이게 없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왜 이럴까 하고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서 안에 부족한 점은 뭐냐면, 해외 기업들의 경우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언제까지 온실가스 몇 % 감축을 하겠다, 목표가 나오려면 사실상 앞에 중대성에 대한 내용들이 합의가 되고 이 전략, ESG 전략이 제대로 나와야 목표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이 제대로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돼 있지 않으면 뒤에 정량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목표를 제대로 박아놓은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만 해도 3년치 데이터를 쫙 다 적어놔야 여기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고, 기업 내부에서도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3년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다 적어놓은 것도 많지가 않아요. 단지 우리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써놓은 거는 그냥 홍보성 PR 보고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렇게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전문가들은 이제 완벽하고 좋은 내용만 보고서에 담는 시대는 지났고,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보고서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쭉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서 산업재의 경우 해외는 줄었는데 국내는 좀 늘고 있구나,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금 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밖에 있는 사람도 파악이 되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들이 쭉 계속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지속 가능 보고서를 발간을 하든, 지속 가능 보고서 대신 뭐 ESG 공시에 맞게 따로 데이터 관리를 하든, 앞으로 ESG에 관련된 데이터, 정보 이런 부분들이 의무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이해관계자들도 투자를 할 때 재무적인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비재무적인 상황을 같이 봐야 이 기업의 향후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